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의 재판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어제는 최측근 중에 한 명인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남시청 비서실에 설치된 CCTV의 가짜 여부로 공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고성도 오갔다고 하는데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돈 받은 적 없다고 전 실장은 계속 얘기하면서 428억 나눠 가기로 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자, 이제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실은 가짜 CCTV거든요. 모양만 있지 실제로 이제 CCTV가 전혀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런 CCTV입니다. 자, CCTV가 가짜였냐 아니면 진짜였냐 이걸 두고 어제 공방이 좀 벌어졌습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등 돌린 형제의 CCTV 가짜 공방. 일단 정진상 측 변호인에서는 CCTV가 설치된 그 방에서 어떻게 돈을 받을 수가 있냐. 내가 그렇게 간이 크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CCTV가 설치된 시청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는다는 건 상식에 부합되지 않다.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주장, 그 근거를 CCTV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CCTV 그거 다 가짜다. 정진상 씨 본인도 알고 있고 나에게도 가짜라고 말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성남시청 비서실의 CCTV가 모형이라는 사실을 직원들도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 측에서는 CCTV는 회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모형이고 이건 비서실 직원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민원인 항의 때도 직원들이 모형인 걸 알고 CCTV가 모형이기 때문에 작동 안 하기 때문에 휴대전화로 촬영을 할 정도로 많은 직원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가짜 CCTV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정말 가짜인가라고 물었는데 정진상 측 변호인에서는 작동하지 않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양측이 얘기들이 오가면서 고성까지 재판장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진짜 가짜가 맞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는 알 수가 없죠. 네. 저희는 뭐 여기 있는 저희들로서는 알 수가 그렇죠, 없지만 물론 저게 왜 고성이 오갈 문제인지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거기 있던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당장 그 물증으로 물론 이제 지나갔으니까 다음 이제 그 사람들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로서는 그것이 가짜였다는 유동규 씨의 진술 말고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라든가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이재명 그 당시 그때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자기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해놓고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찍게 했다라는 것들이 참 믿어지지는 않거든요. 그게 뭐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뇌물을 줄까봐 내가 그 CCTV를 설치해놓고서 모든 것들을 다 촬영을 했다. 남들이 보면 어마어마하게 청렴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그냥 투명한 유리 안에 넣고서 근무하는 분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지만 만약에 그게 가짜였다면 정말로 국민들을 상대로 엄청난 기망행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뭐 그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이분이 되고 나서 성남시에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했잖아요. 네. 우리가 뭐 빚 때문에 파산하게 됐다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확인한 결과는 성남시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다. 뭐 이런 반론과 비판도 나왔었기 때문에 글쎄요. 과거에도 진실이 아닌 부분을 과장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좀 분명히 확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로 상습적으로 이렇게 틀린 얘기를 하시는 건지가 확인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희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사실 CCTV가 설치됐던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성남시장 전에 민선 1기부터 다 뇌물로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서울 그 시장실 직무실 안에 CCTV를 설치하겠다라고 하고 그게 대대적으로 어떻게 구동되는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쟁점은 그렇다면 정진상 씨가 돈을 수수했던 그 시점에 그 직무실의 CCTV가 과연 그 설치가 됐고 그리고 구동이 됐는가 여부일 텐데요. 유동규 씨의 진술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CCTV 성남시에 근무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CCTV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왜 가짜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정진상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들었다. 예. 예, 그러면 원진술자가 정진상인 겁니다.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일단 법정에서는 쓸 수 없는 그런 주장 내용인 거고요. 실제로 직무실에서 뇌물을 받는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또 왜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느냐고 확신해서 언급하느냐라고 고성을 주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변호사는 모든 증거 기록을 이미 지금은 검토를 끝낸 단계입니다. 지금 첫 공판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럼 최소한 그 증거 기록에는 CCTV가 그 당시에 작동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진상 측 변호인의 주장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CCTV만 있는 게 아니라 그 CCTV에 소리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CCTV에 박원석 의원님, 예. 소리가 들어가는 CCTV가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영상만 찍히는 예, 게 당시에 CCTV를 설치하고 그걸 홍보할 때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좀 투명한 시정을 위해서 그렇게 근원적으로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하겠다.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네. 또 이게 일부 언론 보도에는 그 CCTV가 구동되는 장면도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어제 변호인들은 반론을 펼친 건데, 근데 이거는 진위가 가려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술적인 쟁점이긴 하되 기술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증거 조사를 하면 금방 드러날 문제고 어느 쪽이 지금 사실을 얘기하고 어느 쪽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는지 확인될 문제인데요. 상식적으로는 집무실에 앉아서 저렇게 돈을 받았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설사 CCTV가 없더라도 네네. 저희가 폐쇄된 방이 아니고 다른 직원들도 근무하고 파티션으로 좀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런 공간에서 돈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정진상 씨가 아무리 실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간큰 행동을 했을까?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긴 한데 어쨌든 유동규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또 CCTV도 가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정밀한 증거 조사를 통해서 어느 쪽의 주장이 더 개연성이 있는지 설득력이 있는지 판별이 돼야 될 문제인데요. 만약 저 CCTV가 가짜였다고 한다면 네. 그게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죠. 알겠습니다. 자, CCTV 공방 주목을 받고 있는 건 과거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됐을 때,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됐을 때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어제 그 CCTV 공방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과거 어떤 보도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2011년 장안의 화제였던 이재명 시장실의 CCTV. 자,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당시에 얘기했습니다. 시장실로 돈 봉투 들고 오더라. 나는 그 돈 봉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혹여나 흔들려서 그 돈에 손이 닿을까 봐 그걸 감시하는 차원에서 미리미리 CCTV를 설치했다. 그래서 유혹 노출 감시 장치로 집무실에 CCTV를 설치했다라고 얘기를 직접 했고 이걸 보도화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진 권한이 너무 커서 끊임없이 유혹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시장실로 돈 봉투를 들고 오는 사람이 많아서 CCTV를 설치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목소리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CCTV 얘기를 한번 하면요. 네. 제가 그 CCTV를 그때 달았는데 그걸 왜 달았냐면 한명숙 총리 때문에 단 거예요. 취임을 하고 나니까 네. 면담 요청이 막 수백 건이 쌓이는데 네. 오는 사람마다 책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책 저거 안에 뭐 들어있어? 우리 봉투야.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네. 법률적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나 그 1,000만 원 줬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내가 아닙니다. 돌려줬습니다. 이거 내가 입증해야지. 그래가지고 다 찍어 놓겠다. 아, 네. 그러니까 나한테 돈 줬다는 거짓말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살고 광고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네. 면담 요청이 확 줄어버렸어. 자, 저렇게 홍보하고 저 영상은 이제 2011년 당시 영상은 아니지만 이후에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저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근데 만약에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얘기한 대로 법정 진술이니까요. 모형이었고 가짜였다면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조선일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뇌물 방지용이라던 성남시 CCTV가 만약에 가짜라면 이건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검찰이 법정에서 비서실에 설치된 CCTV는 실제로 회로가 연결돼 있지 않아서 촬영 기능이 없다고 공개를 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뇌물 방지용이라고 앞서 신문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홍보를 했는데 그 CCTV가 실제로는 촬영되지 않는 것이었고 이를 직원들도 알고 있었더라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이건 법정에서 아마 밝혀져야 할 내용이고 밝혀질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정현 의원님? 네, 대국민 사기극 맞고요. 그다음에 이게 법정에서 이제 진실이 나올 텐데요. 만약 그랬다면은 사실 시장실을 뇌물받기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건 정치적 쇼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국민한테 모든 유권자들한테 나 이렇게 청렴하고 깨끗해 라고 말은 해놓고 뒤에서는 오히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촬영이 안 되는 장비를 설치했다는 거는 그 뒤엔 또 다른 의도가 검은 의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시장실에서 받는 것이 대범한 너무 이게 큰일이기 때문에 못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면에는 더 받기 쉽게끔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좀 가끔씩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뭐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네. 그 유동규 씨의 이 수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일관적인 거는 뭐냐? 매우 구체적이에요. 유동규 씨가 시장실에 있는 CCTV가 가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정진상이가 얘기를 해줬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CCTV가 가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조차 있을 수가 없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실 자체를 알고 있다는 그 팩트.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들었었는데 그 당시 관계가 너무 좋았던 정진상한테 들었을 가능성 매우 높고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지금 검찰이 지금 증거를 찾아냈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리면 이 사실 여부는 금방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흐지부지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일단 정진상 씨 변호인 측에서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느 업체를 통해서 그런 걸 설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기록이 다 있을 거예요. 네.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가 뭐냐. 그리고 두 번째, 거기 관련자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직원들이. 그럼요. 그 직원들한테 확인하면 되는데 지금 기사에 보면은 그 직원들이 그것이 엉터리 CCTV라는 걸 알고 있어서 민원인들이 와서 항의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휴대전화 동영상. 휴대전화 동영상으로도 찍었다라면 검찰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찍은 화면이 있으니까 그걸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걸 찍은 공무원들한테 확인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어려울 않을 것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사실관계가 만약에 확인된다면 네. 그래서 본인이 저렇게 마치 포청천을 방불케 하는 청렴한 공무원인 것처럼 대대적인 국민 선전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가짜 CCTV였다면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재명 지금 대표에 대한 신뢰도, 정치적 신뢰도라는 측면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검찰도 일단 조사를 통해서 비서실 CCTV는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기 때문에 정진상 전 실장이 시장실에서 받았는지 아닌지 이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시장실의 CCTV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아마 가짜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CCTV가 처음부터 보여주기 용이었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작동을 했으나 나중에 그 작동하지 않게끔 만든 것인지 이거는 또 한번 따져보고 금방 이 사실이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만간 진실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정 전 실장 측은 자신의 집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 근거도 CCTV를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정진상 측 변호인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진상의 집에 드나들기 위해서는 CCTV에 찍힐 수밖에 없는 구조다. 뭐 아파트가 어떤 구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CCTV에 포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은 녹화를 피하기 위해서 유동규가 계단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자동 센서 등이 켜져서 더 잘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같은 주장은 앞서 민주당에서도 제기됐던 내용입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CCTV가 입구에 딱 있습니다. CCTV 딱 있습니다. 그리고 가 보니까요. 주변에 CCTV가 널려 있어요. 정진상 실장 집입니다. 들어갔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4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 모습도 다 보입니다. 불이 켜집니다. 또
5층까지 갔습니다. 옆에 가서 문 열고 들어가면 이 창문에 들어오는 내용도 다 보입니다. 자, 저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박원석 의원님? 글쎄요. 결국은 뭐 어쨌든 쌍방의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네. 있는 사안인데요. 지금 유동규 씨가 워낙에 많은 말을 하고 있고 그것도 일부는 본인의 기억에 의존해서 일부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전원 형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이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 다 증명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요즘에 뭐 아파트 단지에 CCTV 많이 있죠. 그래서 CCTV를 피해서 CCTV 사각지대로 다닌다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또 이런 가가지고 예. 실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동규 씨의 저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 향후에 조금 정밀하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동규 씨가 정진상한테 돈을 줬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줬다. 이걸 일관성 있게 주장을 네.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정진상 쪽에서는 그에 대해서 일체의 사실을 다 부정을 하고 있고 결국 재판에서 그 양측이 본인들의 주장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저는 갈릴 문제라고 보고 네. CCTV 그 자체의 논란은 저는 저거 그렇게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게 집이든 사무실이든 실제 사각지대가 있는지 설치를 했는지 그 설치했다는 증거가 남아 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재판부가 향후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저는 밝힐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이런 공방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이었는지 목소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이 유동규 통해서 대표님 대선 자금 20억 요청했다고 그렇게 법원이 나왔는데 혹시 사실인가요? 사실같이 보입니까? 2021년 좀 그런 질문은 조금 일방적 주장을 그렇게 자꾸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김용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남욱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판단할 일이지 저한테 그렇게 자꾸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시는 건 좀 지나치지 않나요? 그 2021년 초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시점도 나왔습니다. 정진상 재판, 김용 재판 모두 다 가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터무니없다 이런 반응을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누구 말이 맞는지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될 일인 텐데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 내일입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법정으로 갑니다.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3차 공판을 벌이는데 이 자리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궁금해할 것 같은데 내일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네, 사실 증언의 단초는 저희가 미리 점검할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유튜브 채널에서 매우 상세하게 뭐 호주에서 어떤 형식으로 골프를 쳤는지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들도 그 영상을 보고 준비를 좀 했을 걸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게 개인의 기억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3자가 그 부분을 이러저러한 경위가 있었다라고 해서 재판부가 그렇다면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까지 할지는 그 재판 전 과정을 사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곤란한 처지실 거예요. 그 답변을 하기가. 네. 유동규 씨는 아까 장윤미 변호사 얘기한 대로 적극적으로 막 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면서 공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하나하나 대꾸하다 보면 또 말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본인은 입을 다물고 네. 변호인들이 반대 신문을 통해서 유동규 씨의 진술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공격하지 않을까 뭐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입을 또 다물고 있으면 그게 굉장히 회피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두 사람의 대면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힘든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내일 과연 재판장에서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너무나 궁금한데 내일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